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서 지역의 미래를 직접 설계하겠다며 목포시장 출마를 갖고 활동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방송인과 정치평론가, 정당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인데요.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배종호 부의장 모시고 목포시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과 목포의 현재 진단, 그리고 미래 비전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다양한 영역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부의장님 네. 방송 앵커, 특파원, 또 이 대학 교수, 정치 평론가, 그리고 정당 정책 활동까지 아주 바쁜 나날 보내셨을 것 같은데 이 다양한 활동 가운데 본인을 가장 잘 설명하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네, 역시 이제 방송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제일 잘하고 방송할 때 제일 신바람이 납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KBS 정치부 기자, 또 앵커, 뉴욕 특파원 하면서 특종도 많이 했고 대통령상 포함해서 상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정치 평론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정치 평론을 통해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잘못을 질타를 했고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탄핵을 받는데 국민들께 이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는 데 제가 평론을 통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이제는 이제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으로서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가 양극단의 정오의 정치, 미움의 정치, 대결의 정치로 지금 정치가 실종된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책임감을 갖고 있고 특히 안타깝게도 우리 목포 정치도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열하고 갈등으로 쪼개져 있는 목포 정치, 화합과 통합의 정치로 하나 되게 하는데도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정치평론 활동이 이 공적 담론 형성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도 들려옵니다. 정치평론가로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온 원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는 공정성입니다. 이 정치평론가가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만이 우리 국민들에게 바른 시각을 형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당파 또는 뭐 진영에 함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양심입니다. 재판관도 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평론가도 양심을 속여가면서까지 평론할 수는 없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헌법적 가치와 정신 또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해서 헌법이 짓밟혀지고 또 민주주의가 짓밟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세 가지 큰 원칙으로 준수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최근 국무총리와의 공식 일정에 참석한 것도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중앙 정치권과의 소통이 향후 목포의 이 발전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결국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한 분을 꼽으라면은 대통령, 그리고 두 번째 꼽으라면은 국무총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국무총리가 저를 총리 공관 삼청동에 있는데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범 6개월을 맞은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공유를 했고 또는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목포가 굉장히 좀 어렵다. 그래서 목포를 위해서 국무총리님께서 앞장서서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부탁을 드렸고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총리는 저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정치부 기자 할 때 30년 넘게 인연을 유지하고 있는데 흔쾌히 목포 발전 위해서 노력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목포에 뭐 일자리를 가져온다라든지 또는 뭐 예산을 유치한다라든지 또는 뭐 기업을 유치한다라든지 특히 목포시나 무한 통합 하는 데 있어서도 김민석 국무총리뿐만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부의장님 현재 중앙활동과 또 지역 활동을 병행하면서 최근에는 목포에서의 행보도 잦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목포시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일까요? 네, 제가 목포시장 출마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목포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보면 이제 현재 목포시 재정이 거의 파탄 상태입니다. 가용 재원이 거의 없다라고 제가 전에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인구 급감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목포는 해마다 한 5천 명 정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지금 20만 한 2천 명 정도 되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내년에는 20만 명선이 100% 문외됩니다. 그래서 한 19만 명선 정도로 이제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목포는 지역 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위기감이 저를 목포시장에 출마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고요. 네, 부회장님께서 보시기에 현재 목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고 또 이를 바꾸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네, 목포의 가장 큰 위기는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까지 약화가 되고 있죠. 또 청년 인구 유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 그래서 이 인구를 다시 늘리지 않고는 목포가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인구를 다시 늘릴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경제의 규모를 키울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목포, 신안, 무안을 대통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목포, 신안, 무안을 통합하면 이 굉장히 지역의 경제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수가 당장 어떻게 되냐? 35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남 제1의 도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기업도 유치가 쉽고요. 또 일자리 창출도 굉장히 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제가 앞으로 목포시장에 선출된다면 하고 싶은 일, 또 하겠다는 일 단 하나만 꼽아라 라면은 목포, 신안, 무안 통합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내겠다. 또 해낼 자신이 있다. 이렇게 좀 목포 시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다른 주장들과 비교했을 때 구상의 차별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저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확실한 차별점은 세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통합에 대한 확실한 의지입니다. 저는 20년 전부터 목포가 살 수 있는 길은 통합밖에 없다라면서 통합을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박우량 전 군수, 그리고 또 박홍렬 전 목포시장으로부터 통합하겠다는 각서까지 받아낸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만 부르짖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통합의 의지를 갖고 노력해온 그런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통합, 구체적으로 목포, 신안, 무안을 통합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플랜, 방법론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통합을 할 거냐? 지금 당장 무안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단계적으로 통합을 해야 된다. 단계적 통합은 첫째 1단계로 목포, 신안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로 무안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목포, 신안, 무안이 통합이 되면 더 나아가서 영암까지 통합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목포, 신안하고 확실하게 100%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통합시장 선거할 때 통합시장 자리를 신안에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신안이 통합을 안 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박우량 전 군수하고 목포, 신안 통합하자 제안했고 통합하겠다라는 약속까지 그런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앞으로 목포시장에 선출된다면 반드시 해내겠다, 또 해낼 자신이 있다, 이렇게 좀 목포 시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야권 단결하기 위해서는 열의 7을 양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목포, 신안 그리고 무안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열의 10을 양보해서라도 저는 통합을 해야 된다. 왜냐? 통합하지 않고는 목포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통합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통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통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중앙에도 확실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통령, 국무총리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인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20년 된 오랜 수건 사업,
광주 군공항, 민간공항을 무한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개입하면서 일거에 그냥 끝나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목포 신안 무한 통합의 문제도 이재명 대통령이 개입을 하고 또 김민석 국무총리도 도우면은 반드시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삼박자, 확실한 통합의 의지, 그리고 통합의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통합을 실현시킬 수 있는 중앙의 인맥,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저 배종호다라고 제가 감히 외람되지만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단계적 통합을 강조하셨습니다. 인구 감소와 함께 청년 유출 문제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청년들이 목포를 떠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이 해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청년들은 이제 왜 떠나겠습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를 만들려면 결국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되는데 네. 목포는 그럴 만한 땅이 없죠.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목포 신안 무안을 확실하게 통합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거기서 기업도 유치가 되고 공장도 만들 수 있고 또 거기서 일자리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청년들이 떠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이제 우리 목포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첫 번째로 무한공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공항 또 그리고 군공항, 민간공항이 다 이전해서 통합적인 이제 국제공항으로 발돋움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목포는 물류 중심으로 또 해양 중심으로 이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기회를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제 관광이라든지 비즈니스 이런 기회가 많이 열린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해남 솔라시도에 AI 국제 컴퓨팅 센터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픈 AI 또 그리고 SK가 여기에 또 데이터 센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AI와 관련된 산업을 목포에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열린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또 아리백 산단 이 목포권에 조성이 됩니다. 이것도 우리 목포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또 신안과 연계를 하게 되면 이 신재생 에너지, 해상 풍력 이 거점 도시가 되는 거예요. 해상 풍력과 관련된 산업을 목포에서 부품을 조립하고 운반하게 되는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이 형성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목포 신항이 이런 이제 해양 산업, 신재생 에너지의 허브 도시, 거점 도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뭐 AI 특목고 또는 뭐 항공 특목고 또는 뭐 금융 특목고 국제적인 특목고 이런 것을 만들면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정주 인구가 늘어나서 인구가 크게 늘어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더불어서 뭐 세한대라든지 또는 목포대에 항공 관련 그런 학과 또 AI 관련 학과를 만들면은 이런 효과가 더 가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목포시 재정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인데요. 이 현재 재정 위기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시고 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네, 목포시 재정 위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산 편성과 집행이 굉장히 잘못이 됐다. 물론 국비 지원이 굉장히 줄어든 부분이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으나 선심성 예산이 너무나 많은 부분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걸 바꿀 거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예산 구조, 집행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또 집행하는데 좀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위원회에 시민들을 대거 참여시켜서 시민들이 직접 예산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많이 좀 끌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 하려면 이제 능력 있는 그런 시장이 필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목포 신안 무안을 통합을 하면 재정 규모가 확 커지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목포 신안 무안을 대통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목포 신안 무안을 통합하면
이 굉장히 이 지역의 경제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수가 당장 어떻게 되냐? 35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남 제1의 도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기업도 유치가 쉽고요. 또 일자리 창출도 굉장히 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를 크게 대안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해양수산자원의 고부가 가치 산업전환도 강조를 해 오셨는데요.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현실적인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뭐 AI 시대니까 AI를 이 목포 해양 수산 발전에 도입을 해야 된다. 과거에는 단순히 뭐 고기를 잡아서 팔면은 끝났지만은 이제는 AI 시대이기 때문에 이 AI를 통해서 어획 그리고 또 뭐 양식, 가공, 유통까지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스마트 해양 수산 플랫폼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제로 목포의 해양 수산업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대한민국이 이 김 수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13%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김 수출의 중심이 우리 목포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포에 세계적인 좀 김 박물관을 만들면은 관광객도 좀 많이 유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과 관련해서는 통과형 관광이 아니라 체류형 관광, 또 체험형 관광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세계적인 김 박물관이 들어선다면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체류형 관광, 또 체험형 관광, 그리고 관광 소득과 수입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부의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목포에서 가장 필요한 시장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첫 번째로는 중앙에서도 통하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지역에서만 있어가지고는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기업도 유치하기가 좀 어렵고 또 예산도 많이 끌어오기가 어렵고 그러면 이 일자리도 못 만든다. 그래서 대통령, 또 국무총리, 그리고 또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이런 사람하고도 긴밀하게 소통이 되는 그런 시장이 필요한데 저는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매우 긴밀하게 대통령 되기 전에도 소통을 했고 지금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목포 미래 발전에 큰 청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뭐 KBS 뉴욕 특파원으로 국제적인 무대에서 세계의 중심 뉴욕에서 이 국제적인 안목을 키웠기 때문에 목포 미래 발전에 큰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도덕성이 있는 그런 시장이 필요합니다. 부패한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 갈 경우에 과연 그 시정 또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목포 시민들이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포의 시 행정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목포 시 행정의 청렴도는 전국 최하입니다. 5등급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포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도 통하고 그리고 또 큰 청사진이 있고 또 깨끗하고 도덕성이 있는 그런 시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목포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목포 시민 여러분, 오늘 저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 줘서 정말 감사하고요. 내년 목포 시장 선거는 단순히 시장 한 명을 뽑는 그런 선거가 아닙니다. 목포의 명운을 가르는 그런 시장 선거입니다. 시장을 제대로 뽑으면 목포가 정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게 되는데 잘못 시장을 뽑게 되면 목포는 지역 소멸로 정말 가게 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저 배종호 지난 20년 동안 목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저에게 목포 시장의 기회를 주신다면 대통령을 통해서 또 국무총리를 통해서 또 집권당 대표를 통해서 목포 신안 무안 반드시 통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로 여러분에게 입증을 하겠습니다. 목포 시민 여러분들이 야, 배종호 잘 뽑았다. 정말 일 잘한다. 이런 말씀이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정치적인 효능감을 만끽할 수 있도록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부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헬로 이슈 토크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